안녕하십니까. 화인스택 기술부 소속 이동국 대리라고 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토메트릭 솔루션에 관련된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미 얘기 드렸지만 2D 검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포토메트릭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게 될 거고요. 이미 시장에 나온 지는 꽤 시간이 지난 알고리즘이지만 근래에 들어서 많이 전시회에 소개되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진행 순서는 큰 틀로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알고리즘의 정의, 사용 방법, 그리고 사례 등이 있으며 그 외 부수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오늘 진행되는 세미나 목차 구성입니다. 첫 번째로는 2D 검사 종류 및 한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지 개선 방법론, 세 번째로는 포토메트릭 스테레오란, 네 번째로는 포토메트릭 스테레오와 관련된 연관 제품, 다섯 번째로는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사용 사례, 여섯 번째로는 전시회 영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가지고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Q&A 시간이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목차가 끝날 때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목차에서는 일반적인 2D 검사의 종류 및 한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메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간략히 2D 인스펙션에 주로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간략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검사 알고리즘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아마 템플릿 매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각 제조사마다 알고리즘 이름을 표현하는 용어가 상이하지만 근본적인 검사 방법은 동일합니다. 좌측 예시의 경우 등록한 패턴을 기반으로 픽셀 데이터를 비교하여 이미지 내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유사도를 측정하는 알고리즘이고요. 그리고 이 우측에는 좌측에 표기된 매치와 달리 패턴의 특징점을 추출하여 유사도를 확인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다음으로는 각인된 매트릭스 코드와 블리스터에 인쇄된 텍스트도 검사할 영역과 배경 영역의 대비차가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인식에 어려움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되는 예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하단에 보이는 이미지는 블리스터의 양각으로 각인된 유통기한 텍스트입니다. 사용된 광학계는 오메가 해상도의 카메라 및 마크로 렌즈와 링 조명을 이용하여 촬영한 이미지이고,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육안상으로 구분하기 힘들게 지금 이미지가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텍스트를 2D 롤 베이스로 검사하는 데에는 엣지가 불분명해서 검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해당 시료를 대상으로 조명을 타입별로 변경하여서 이미지를 테스트했지만 크게 개선되는 구성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DPM 코드를 인식하는 경우에도 광학 조건이나 코드 각인 상태에 따라 코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도 발생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예시 이미지가 크게 문제되지 않아 리딩이 되었지만 이 경우보다 이미지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코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표면의 양각 또는 음각으로 각인되고 각 면에 따라서 반사율이 다른 시료는 검사에 좋은 이미지를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3D 스캐너가 나와서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3D 스캐너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체의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의 강도를 기반으로 한 인텐시티 맵이라는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면에 따라 반사율이 다른 시료를
일반 광학계로 촬영했을 때 검사에 어려움이 있다면 화면에 보이는 3D 스캐너를 사용해야 되는지도 검토할 수 있는데, 일단 3D 스캐너의 경우 레이저의 방향성 및 파장에 따라서 검사하려는 영역이 올바르게 부각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일단 화면에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있고, 단점으로는 이제 일단은 비용이 되게 크게 들고요. 그리고 레이저의 방향성에 따라서 그 시료의 결함 부위가 부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 1번 목차에서는 기존 어플리케이션의 소개와 그리고 문제되는 이미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목차에서는 이미지에 따라 일반적인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사례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좌측 상단에 보이는 원본 이미지를 보시면은 텍스트가 각인된 기판에 이렇게 불규칙하게 사선으로 크랙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좌측 하단에 보이는 이미지와 같이 크랙에 의해서 OCR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측 상단에 첨부된 이미지와 같이 메디엄 필터를 통해 크랙을 제거한 후에 텍스트를 리딩했었을 때는 이제 모든 텍스트가 정상적으로 인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메디엄 필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노이즈 제거 및 엣지 보존 효과를 가지고 있는 2D 이미지 필터 중에 한 종류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일반적인 필터링을 통해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없는 사례를 살펴보겠는데요. 화면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료의 특징이 부각되지 않는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가지고 좌측 하단에 첨부된 이미지와 같이 스레시홀드를 진행하게 되면은 OCR 또는 패턴 매칭에 관련된 특징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필터를 적용해서 이미지를 개선하더라도 검사가 어려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특정 광학 구성과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생성시켰을 경우에는 좌측 이미지와 상반되게 시료 내의 모든 패턴 및 텍스트가 뚜렷하게 강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은 예시를 이진화로 예를 들고 있지만 다른 필터 등을 이용해서 OCR 검사, 패턴 매칭 등 다른 2D 인스펙션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얇은 알루미늄판을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상단에 첨부된 원본 이미지를 보시면은 크랙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미세하거나 조명 방향성에 맞지 않는 크랙의 경우 이미지에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 광학계의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이미지를 취득하면 첨부된 이미지와 같이 보이지 않던 크랙까지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부각시키고자 한다면 이제 우측에 첨부된 예시 이미지를 보시면은 그라디언 필터를 적용한 건데 좌측 이미지보다 조금 더 상세히 스크래치가 부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세미나의 메인 주제인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정의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오래전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활동했던 우드함이라는 교수에 의해 제안된 기법 중에 하나이고요. 하나의 카메라로 각 이미지마다 조명의 방향을 달리 촬영하고 취득한 이미지로 물체의 표면 형태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빛의 방향과 강도, 그리고 물체의 표면 방향에 따라 반사되는 빛의 양이 달라지는 점에 기반하였고, 최소 3개의 다른 방향에서 촬영된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포토메트릭 스테레오에 사용할 이미지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광학계 구성 및 촬영된 이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조명은 보시는 바와 같이 바나 링 등 형태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각기 다른 각도에서 조사된 조명에 이미지를 취득할 수 있는 구성으로 치부하시면 됩니다. 물리적인 구성이 끝난 후 우측에 첨부된 이미지와 같이 각각의 조명 방향에 맞추어 이미지를 모두 취득하면 되고, 예시 이미지는 모두 0도부터 90도 기준으로 270도까지 총 4장을 촬영한 이미지이며, 일반적으로는 4각도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제조사별로 상이하지만 유레시스의 포토메트릭 스테레오는 총 7가지의 출력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노멀부터 시작해서 그라디언트 Y까지 총 7가지이고요. 지금 PPT 화면 비율이 맞지 않아서 약간 그 텍스트나 이미지가 잘리고 있는데, 보고 계신 자료 참고해 주시면은 이미지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멀입니다. 뜻은 법선을 의미하고, 각 지점에서의 법선을 계산한 정보를 통해서 물체의 3차원 표면 형태를 추적하는 이미지 결과입니다. 화면에 이미 표기가 되어 있지만 이 이미지 데이터 출력물은 일반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베도입니다. 빛의 강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결과이며, 빛이 어떻게 반사되는지를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고, 사내에서 제가 테스트해 본 결과 알루미늄판 상면의 크랙 검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했고, 첨부된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크랙이 크게 위쪽 크랙과 아래쪽 크랙으로 나눴을 때 보시면은 지금 사선으로 간 크랙밖에 보이지가 않는데, 지금 우측에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뽑은 이미지는 이 세로 크랙이 부각되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우시안 커베처입니다. 물체의 표면의 공률을 측정하는 값으로 특정 지점에서 2개의 주요 공률을 곱한 값이고, 표면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며, 예시로는 블리스터 팩 후면에 홀이 있는데 이 홀 검사를 할 수 있다라는 예시 이미지를 첨부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민 커베처입니다. 이미지 표현은 물체의 특정 지점에서 공률의 평균으로 계산한 값이고, 사용 예시로는 블리스터 팩 정면에 양각으로 각인된 텍스트가 있는데, 이 텍스트가 사람 육안으로 보았을 때는 이 일반 단일광학계로 촬영한 것처럼 엣지가 불분명하게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미지 결과 출력을 얻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불분명했던 엣지가 모두 문제없이 강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이트맵입니다. 높이의 표면 형태를 2차원으로 표현한 결과물이고, 이미 표기되어 있지만 이 출력 결과물도 일반적으로는 사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표기는 하이트맵으로 되어 있지만 높이 데이터는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라디언트 XY입니다. 그라디언트는 객체 표면 기울기를 X축과 Y축 방향으로 나타내는 결과물이고,
검사할 대상의 표면 정보가 뚜렷이 부각되지 않아 상세 검사에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나 객체의 상세한 형태와 질감 정보를 제공해서 객체의 3D 모델링에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총 7가지 출력물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사용 사례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이미지 출력 결과물들도 시료의 특징만 부각된다면 이미지 검사에 충분히 이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포토메트릭 스테레오의 몇 가지 핵심 내용 및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알베도라는 용어인데 이 용어가 의미하는 것은 빛의 강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미 전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빛을 얼마나 잘 반사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빛의 강도를 통해서 표면의 구조를 추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램버트 반사율 또는 램버시안 반사율이라고 표현하며 빛의 강도를 통해 물체의 표면 방향 계산에 사용을 합니다. 램버트 반사율이 높다라는 의미는 난반사가 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알고리즘이 빛의 방향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포토메트릭 스테레오는 램버트 반사율이 높을수록 이제 좋은데요. 그 이유가 정반사가 많이 일어날 경우에는 표면에서 얼마나 특징점을 부각하는 난반사율이 높지 않으면은 시료의 표면 특징을 부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용어는 방위각과 고도각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은 방위각은 수평면을 기준으로 북쪽을 이제 0도, 동쪽은 90도, 이제 남쪽은 180도, 그리고 서쪽은 270도로 표현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고도각인데요. 고도각은 이제 방위각과 다르게 수평면이 아닌 수직면상의 각도를 의미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0도부터 시작하는데 고도각 같은 경우에는 0도부터 90도까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광학계 테스트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미지의 특정 영역을 부각시키는 것은 그 조명 방향 및 각도에 따라서 크게 영향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포토메트릭 스테레오의 캘리브레이션 절차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 드릴 건데요. 캘리브레이션은 총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 페이지에서 봤던 방위각과 고도각을 직접 입력하여 해당 데이터를 통해서 이미지에 적용되는 방식이고, 두 번째로는 좌측에 첨부된 이런 방구 형태의 시료를 이미지화하여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는 조명을 오프한 상태에서 취득한 블랙 이미지 한 장과 각 각도에서 취득한 여러 장의 수강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들을 가지고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기능에 이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만드는 기능을 이용하면은 우측에 첨부된 이미지와 같이 캘리브레이션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다음은 유레시스 포토메트릭 스테레오의 절차 영상을 제가 간략히 보여드릴 건데요. 시간은 대략 4분 남짓입니다.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이 비디오의 내용 1.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요약 2. 이미지 획득을 위한 하드웨어 셋업 3. 캘리브레이션 과정에 대한 설명 4. 얻은 결과 표시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요약. 포토메트릭 스테레오는 물체의 구멍, 범프, 가장자리 및 긁힘을 표시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다양한 각도의 조명에서 한 물체에 대한 이미지가 3개 이상 필요합니다. 보통은 4개의 이미지가 사용됩니다. 이미지 획득을 위한 하드웨어 셋업. 하드웨어 셋업은 카메라와 여러 광원으로 구성되며 이 영상에서는 정사각형 형태의 바조명을 사용하였습니다. 빔 조명 등과 같이 사용자에 따라 다른 광원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조명 조건에서 프레임을 취득합니다. 이미지는 순차적으로 취득합니다. 다음은 4가지 다른 조명 조건에서 취득한 이미지의 예입니다. 캘리브레이션 과정. 캘리브레이션은 각기 다른 광원의 계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혹은 방부 샘플 타켓을 통해 캘리브레이션된 셋업으로 조명의 방향을 찾습니다. 오퍼니 비전 MFC 샘플 사용법. 구체 타켓의 이미지를 불러와 캘리브레이션을 실행합니다. 캘리브레이션 품질을 나타내는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캘리브레이션 각도를 수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 계산 및 검색. 캘리브레이션과 동일한 순서로 실제 물체의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ROI를 정하고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계산을 실행합니다. 이 이미지는 민커버처의 결과입니다. 잘 보이지 않던 날짜가 잘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멀, 엘비도즈, 가우시언 커버처 등을 통해 다른 결과의 이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퍼니 비전의 다양한 툴을 이용한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사례. 이지파인드로 점자 코드 감지. 이즈오카2로 양각 또는 음각 문자 읽기. 이즈 게이지로 양각 또는 음각 모양 측정. 이지 세그먼트로 물체 결함 감지. 포토메트릭 스테레오는 오퍼니 비전 2.15 이상의 라이브러리인 이지 3D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Eurosys.com. Empowering computer vision. 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 목차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목차에서는 포토메트릭 스테레오를 사용하기 위한 연관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에 이미 나와 있지만 오프니 비전 이지 3D에 포토메트릭 스테레오라는 알고리즘이 있고요. 이 알고리즘은 3D 라이브러리에 속하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트맵과 같이 높이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3D 형상을 추론하여 이미지 형태를 표현해주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티샤바의 CIS 스캐너인데요. 스캐너 내부에 각도별로 촬영할 수 있는 광학 구성이 일체화되어 있어서 지금 우측에 첨부되어 있는 이미지와 같이 어떤 특정 시료를 찍을 때 각 각도마다 이미 내장되어 있는 조명을 투사하여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명의 각도 및 FOV 등 광학 사양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CIS 스캐너로 촬영한 이미지 결과물이고, 해당 결과물이 이제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알고리즘에 적용된 예시인데요. CIS 스캐너는 기본적으로 그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이미지까지는 출력해주지 않습니다. 그 스캐너에서 받은 이미지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뭐 유레시스뿐만 아니라 타사 라이브러리의 이제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알고리즘을 직접 사용하여서 이미지 결과를 뽑아내야 하고요. 예시 이미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철판, 코르크, 사포, PCB, 타이어, 직물 또는 옷감의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제품은 하이크로보틱스의 포라인 스캔 카메라입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그 제품 중에 하나이고요. 이 카메라는 이제 폴라이트 모드를 지원하여서 첨부된 이미지와 같이 조명 구성에 따라 이미지를 동기화하여 각도별로 이미지를 취득한 후 분리해내서 그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알고리즘에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예시 이미지는 지금 투라인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포라인까지 지원 가능한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전 페이지에서 봤던 그 포라인 스캔 카메라에 사용된 그 포토메트릭 스테레오용 조명입니다. 특수한 동작은 이제 별도로 없지만 그 포라인 스캔 카메라와 같이 사용하기 위해 그 제작한 조명으로 기본적으로 구조물 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도각 조정이 가능하고요. 사용 환경에 따라 방위각 제어는 추가 기구물 연결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동일하게 LVS 조명으로 라인 스캔용 조명이 아니라 에어리어 스캔용으로 제작되었으며 32채널짜리 조명이고 한 층에 8채널씩 있어서 총 4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명의 방위각이랑 고도각이 비교적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어서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이미지 기본 테스트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세미나 내용이 많이 진행됐는데 이 페이지까지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없으면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목차에서는 포토메트릭 스테레오의 사용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첨부된 오리진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미 아까 보셨지만 해당 이미지는 일반 조명을 이용해서 취득한 이미지이고요. 이 이미지에 어떤 이미지 필터링 처리를 하더라도 검사 포인트가 될 만한 엣지를 찾는 것은 이 우측에 첨부된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많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해당 시료에 대해서 고도각과 방위각을 미리 설정한 후에 방향에 맞게 이미지를 취득하고요. 지금 화면 우측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0도부터 270도까지 총 4장의 이미지를 취득했습니다. 일단 제가 테스트해본 기준으로는 통상 45도 정도로 테스트하는 게 결과가 좋고, 만약에 45도에서 결과 이미지가 안 좋을 경우에는 각도를 수평면에 가깝게 점점 내려서 테스트하는 것이 결과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취득했던 4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알고리즘 출력 중의 하나인 민커베처 이미지를 출력했습니다. 상단 이미지를 보시면은
엣지가 골고루 이제 부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이미지를 이제 OCR로 인식해가지고 결과를 출력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이미지 그 인식 결과가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블리스터 텍스트 각인 검사인데요. 이제 전 페이지와 동일하게 그 0도부터 이제 270도까지 이미지를 취득한 후에 여기는 이제 하이트맵 출력 결과물을 뽑았고 이거를 이진화 해가지고 OCR 리딩을 할 경우에 이것도 문제 없이 인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화인스택에서 인터배터리 전시회에서 소개했던 영상이랑 지금 오토메이션 월드에 전시된 영상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32채널짜리 조명이고요. 여기는 그냥 오메가 카메라의 매크로 렌즈 구성으로 해가지고 이미지를 취득하고 있고, 하단에 지금 있는 시료는 얇은 알루미늄 판입니다. 여기 지금 화면 보시면은 각 그 각도별로 이미지를 촬영한 거를 머지해가지고 이제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출력 결과를 화면에 표시하고 있는 컨셉이고요. 이 영상은 인터배터리 때 출품한 영상이고 세미나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